네, 고용, 투자, 소비 같은 주요 경제 지표들이 최근 줄줄이 나빠지면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 유가 상승, 또 미중 무역 분쟁도 대외적인 큰 부담인데요. 고한석 기자가 중점 보도합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IMF 위기 때나 2008년 국제금융 위기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외환 보유액은 사상 최대로 4천억 달러를 넘어 세계 8위. 한국 채권에 외국인 돈이 몰리고 국가 신용도 역시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정반대 상황으로 각종 경제 지표가 내리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00명 단위로 쪼그라든 취업자 증가폭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위기에 있고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어서 자영업계에는 한겨울이 찾아온 지 오래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경기 하강 국면 초입에 접어들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일부 소비가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해외 소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경기는 전반적으로 하강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이후에는 현재 해외 여건 역시 악화되고 있고 문제는 정부가 쓸 카드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재정 투입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혁신 성장을 위해 민간의 투자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밖에서 밀려오는 파도 역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고금리를 쫓아 자금 이탈 가능성이 급증하지만 우리는 가계부채와 경기 부진 탓에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국제유가가 4년여 만에 최고로 올라 물가 상승 부담을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은 복병입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국내 물가에 영향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큰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다른 상품들하고 관련된 원유를 쓰는 상품들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소비자 물가를 올릴 수가 있고요. 결국 우리 경제 근간인 제조업이 살아나고 다변화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급변하는 국제 경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YTN 관석입니다.